안녕하세요.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익 LC를 맡고 있는 김현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토익 LC 실력 향상을 위한 두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에 앞서서 우선 해커스 어학원 토익 강의 레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스는 레벨에 따라서 수준별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토익 시작을 돕는 입문 레벨과 8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중급 레벨을 맡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하려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토익은 스킬만 있으면 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스킬뿐만이 아니라 실력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스킬만 쌓게 될 경우에 초반에 600점대에 700점대는 쉽게 받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900 이상의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스킬뿐만이 아니라 실력을 함께 다지는 게 오히려 빠르게 효율적으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영어 실력과 스킬을 함께 다루는 데 집중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영어 실력 쌓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어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영어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너무 싫었어. 영어 공부를 안 해서 나는 지금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더 영어랑 친해질 수 있는 거리를 스스로 막 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전혀 여러분 실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자, 어렸을 때 막 조금씩 하는 것보다 성인이 돼서 집중적이고 집약적으로 학습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이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제가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도와드릴 거예요. 본인이 일단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새 인터넷에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등 인터넷으로 학습할 수 있는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어 실력 자체를 쌓으려면 이런 풍부한 웹사이트 상의 자료도 함께 활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튜브를 보면 해커스에서 토익 무료 학습 콘텐츠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L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막 빨리 들리지? 되게 안 들려 이런 것들이 정말 더 빠르게 말하는 영상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은 토익 LC가 오히려 또박또박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 많이 활용하시고 자, 마지막은 쉐도잉입니다. 쉐도우, 그림자처럼 성우, 네이티브의 음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요. 쉐도잉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익숙하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LC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부법인데요. 자, 쉐도잉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리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액센트, 호흡, 높낮이, 인토네이션, 스피드를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빠른 영어 듣기 그리고 귀가 뚫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자, 그리고 또 쉐도잉 하실 때에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쉐도잉을 하셔야 되고 이런 갖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연습하고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 실력을 쌓으셨다면 이제 거기에 스킬이 더해져야겠죠? 자, 첫 번째는 일단은 토익의 빈출 단어들과 상황들을 많이 습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수강생 분들이 이번 달은 선생님 물토익이었어요. 이번 달은 불토익이었어요. 이렇게 막 되게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그 난이도의 높낮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험이 바로 토익 시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험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난이도를 막 어떤 달은 너무 쉽게, 어떤 달은 너무 어렵게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 쉽고 어렵다는 거에 그 일정한 범위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겠고 이렇게 난이도를 일정 수준 맞추려면 일정한 주제들, 다뤄지는 주제들이 있고 그 말은 많이 다뤄지는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많이 쓰이는 빈출 단어들,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런 것들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항상 실전을 대비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0분 풀고 쉬고
나중에 막 또 10분 풀고 그게 아니라 실전 45분을 쭉 연결해서 풀어보셔서 집중력을 높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강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LC 할 때 집중력이 너무 흐트러져요. 어떻게 집중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 실전처럼 쭉 연결해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빨리 올려야 돼. 빨리 집중력을 막 높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45분, 총 90분 200문제를 푸는 거를 추천드려요. 연습할 때 힘들어야 결과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각 파트별로 전략 노하우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각 파트별로 포인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트 1입니다. 파트 1의 핵심 노하우는 먼저 첫 번째, 핵심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자, 한번 사진을 통해 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들은 옷을 wear, 입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리대, 카운터가 있어요. 자, wear와 카운터는 지난 2년의 시험 동안에 10회 넘게 출제가 되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빈출 표현들인데요. 이 wear 같은 경우는 입고 있는 상태를 참고로 나타내고 입고 있는 동작인 put on은 막 이렇게 입는 동작이거든요. 구분을 해서 아셔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카운터는 계산대잖아요. 근데 계산대라는 뜻 외에도 이런 판판한 형태의 조리대나 작업대도 카운터라고 합니다. 자, 정말 많이 나온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부터 정리를 해서 외우셔야겠고 너무 많은데 도대체 언제 다 외우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인문반에서는 단어 100개, 중급반에서는 300개를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단어가 아무리 많더라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부터 외우시면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항상 나오는 문법 표현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건 바로 having pp와 being pp입니다. 자, 동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길게 만든 건데 동사는 참고로 항상 수태 시제가 반드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수태 시제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게 된 건데 자, 먼저 have pp, 현재 완료이고요. te는 bpp, 수동태. 그래서 현재 완료 뭐뭐 했다와 수동인 되다가 합쳐져서 되어져 있다. 자, being pp는 진행 시제예요. 보통 현재 진행으로 써서 MR is ing, 뭐뭐 중이다. 그리고 te는 얘도 수동이에요. 그래서 뭐뭐 중이다와 되다가 합쳐져서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은 안 나오는 달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해석이 되도록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문제를 통해 볼까요? Furniture is being rearranged. 가구가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다.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 아니죠. D부터 볼게요. Some windows, 창문들이 are being opened. 열려지고 있는 중이다. 역시 열려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한 번에 해석이 되셔야겠고 C번은 박스가 없어서 없는 사물이 나와서 참고로 오답이고요. 정답은 B. A carpet has been placed on the floor. 카펫이 놓여져 있다. 놓여 있다. 이렇게 having pp 뭐뭐 되어져 있다. 한 번에 해석이 되셔야 직청직해를 통해 정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파트 1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파트 2에서 일단 잘 기억하셔야 될 스킬은 질문의 핵심을 기억을 하는 건데요. 문제를 통해 한번 볼까요? Who's in charge of the budget for our new project? 자, 일단은 직청직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서 누가 책임이 있냐? 예산에 우리 새 프로젝트를 위한 이해를 하시고 누가 책임 있냐고 이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누가 책임 있냐고? 자,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뭐 예산, 새 프로젝트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절대 기억을 못해요. 듣고 나서 누가 책임 있냐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설리반이 그걸 처리할 거야. 설리반 씨가 처리할 거야. 이렇게 누가 책임져? 설리반 씨. 이렇게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의 포인트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럼 포인트는 어디에 들어있나요? 질문의 앞부분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질문의 앞부분에서 집중을 잘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파트 2의 두 번째 팁은 우회적 응답인데요. 우회적 응답은 특히 최근 토익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이고요. 자,
Part 2의 우회적 응답은 총 25문제 중에 6, 7문제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우회적 응답이 뭔지 문제를 통해 한번 볼까요? When are we going to lunch with the client? 언제 점심 먹으러 가요? 자, when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뭐 몇 시요? 혹은 뭐 몇 요일이요? 뭐 내일이요? 이런 시간이나 요일 답변이 일반적이죠. 이런 일반적 답변들도 물론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열의 7, 8은 일반적인 답변이 나오거든요. when으로 물었을 때 시간, 요일, where로 물었을 때 장소. 자, 하지만 열의 2, 3번은 일반적 답변이 아닌 우회적 응답이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언제 점심 먹으러 가요? 너도 와? 너도 와? 언제 먹으러 가요? 너도 오니? 너도 알고 싶니? 너 그래서 알고 싶니? 이런 우회적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고, 한 문제를 더 살펴볼게요. Who could be Mr. Varter's assistant? 누가 바터 씨의 조수가 될 수 있나요? 자, 그랬을 때 뭐 누구예요? 사람 이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I know perfect candidate. 나는 완벽한 후보자를 알아요. 즉, 제가 추천해 줄게요. 이런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회적 응답 문제들을 잘 푸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딱 떨어지는 답변들, 일반적인 답변뿐만 아니라 이런 우회적 응답들도 20, 30%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서 정답이 될 수 있는 폭을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회적 답변은 Part 2의 아주 초반보다는 중후반 때 집중돼서 많이 나온다는 것도 역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보기들과의 상대성을 비교를 하셔서 누가 될 수 있어요? 그는 끈기가 있어. How can I assist you? 내가 널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이런 답변들은 완전 X잖아요. 그나마 B는 말이 된다. 라는 보기들과의 상대성을 잘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위주로 질문과 우회적 정답 세트를 모아두셔야 되고, 제가 이런 정답 세트들을 또 나눠드려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정리를 잘 해서 우회적 응답을 잘 정복해야 Part 2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파트 3, 4의 스킬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파트 3는 39문제가 출제되고 파트 4는 30문제, 총 69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100문제 중에서 거의 70%를 차지해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자, 그래서 파트 3를 잘하는 사람이 파트 4도 잘하고 파트 4를 잘하는 사람이 파트 3도 잘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파트를 왜 얘네는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나요? 자, 그 이유는 파트 3는 대화가 나오고 파트 4는 한 사람이 말하는 담화가 나온다는 차이가 있을 뿐 푸는 방법은 같기 때문이고 역시 스킬도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은 먼저 문제를 빠르게 읽는 스키밍인데요. 스키밍이란 문제를 빠르게 읽고 그리고 키워드에 표시를 하면서 직독직해하는 걸 말합니다. 미리 문제와 보기를 읽지 않는다면 듣는 것과 읽는 거를 동시에 해줘야 되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는 분들도 듣는 것과 읽는 것에 이런 멀티플레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답을 놓치기가 쉬운 건데요. 그래서 성우가 이 전번대의 문제를 읽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미리 스키밍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이런 직독직해, 빨리빨리 독해를 하는 이런 능력을 많이 키워놓으시면 RC, Part 6, Part 7도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스킬은 정답이 나오는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 문제를 이렇게 문제랑 보기를 보고 있다가 정답이 나오면 체크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되게 굉장히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정답들이 막 되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떨 땐 딱 붙어서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기도 하고요.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놓치지 않는, 잘 캐치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정답이 나오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 부분이 정답으로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패러프레이징 같이 체크하셔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신유형에 대한 대비인데요. 자, 각각 저희가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은 대표적으로 시각자료 문제의 스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각자료 문제는 표, 그래프, 지도 다양한 종류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어떤 시각자료가 나오든 적용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시각 자료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뭐라는 거는 굵은 글씨, 위에는 굵은 글씨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boarding pass, 탑승권이구나. 자, 그리고 이 글자들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굵은 글씨, 이런 게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기로 나온 4가지 정보를 시각 자료에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flight number, airline name, 항공사 이름, gate number, 여기 있죠? departure time, 출발 시각. 자,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둬야 들으면서 얘네들만 보고 있다가 고르지, 안 그러면은 얘네를 다 막 우왕좌왕 하다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로 나온 부분을 시각자료에 체크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킬들을 알고 문제에 많이 적용해봐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 수업의 목표와 비전인데요. 토익은 취업이나 졸업 요건, 다른 더 큰 목표를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일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일 건데요. 토익을 기반으로 더 높이 여러분이 뻗어나가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서 성실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성실,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